안녕하십니까. 일본과 미국 여러 나라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정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일본 역사의 시작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초기에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의 포인트를 최초로 제시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매우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이 이 유튜브를 듣는다면 뒤집어지고 아마도 저희 영상 시청을 금지할지도 모릅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께서는 제가 흥분하더라도 애써 냉정하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혜 TV는 외롭고 약한 TV입니다. 오늘의 충격적 강의 내용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 유럽까지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본어의 전파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중고 삭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화산이 터졌습니다. 가야 지방 어느 소국의 지도자 수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화산의 연쇄 폭발을 생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놀라서 화산을 가라앉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향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문입니다. 이것을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밤늦게 너는 밤늦도록 힘써 일한 것을 칭찬하여 기린다. 울퉁불퉁한 곳을 장기알처럼 돌아다니면서 힘을 다하였음이. 밤늦도록 힘써 일한 것을 칭찬하여 기린다. 울퉁불퉁한 곳에서 오래도록 일하였으니 응당. 밤늦도록 힘써 일한 것을 칭찬하여 기린다. 울퉁불퉁한 곳에서. 본 작품이 공식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향가입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노래입니다. 주요한 구절 2개만을 골라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패하라는 3글자입니다. 야는 깊은 밤 야, 패는 힘써 일하는 모양 패, 하는 칭찬하여 기리다 하. 이 3개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깊은 밤까지 힘써 일하는 것을 칭찬하여 기린다. 그냥 이런 뜻이 나옵니다.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의 뜻을 찾아가면서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일한 것을 칭찬한다. 보십시오. 일한 것을 칭찬한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한자가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어순법대로 만들어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한국어 어순법대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당연하죠. 왜 그러냐? 수자가 한반도 가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어순대로 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뜻발의 법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일과의 고대사를 밝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앞으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설명드려야 합니다. 뜻발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한자가 여러 개 나오면 앞에 부분은 뜻, 뒤에 부분은 한반도의 한자 발음으로 읽으라는 법칙입니다.
일본 발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한반도어 발음으로 읽으라, 이러한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기는 울퉁불퉁하다 기입니다. 다음 나오는 기자는 우리가 장기할 때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다하여 쇠하다, 쇠하다 미입니다. 맨 끝 글자, 끝 글자는 아름다운 모양 이자입니다. 아름답다 이입니다. 이것은 청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였으미 할 때는 이 해가지고 신이 알아듣고 아름답게 해달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쇠미하다 플러스 이라는 글자, 이 두 개를 뜻발의 법칙에 의해서 앞에는 뜻, 그러니까 미자는 쇠미하다 미, 뒷자는 한자 발음 이, 그러니까 쇠미하다 플러스 발음 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으면,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 읽으면은 쇠미하였으미, 힘이 다하였으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글자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잔오존 이런 사람 이름이 한자로 나오면은 이것을 스사로 미코토 이런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뜻발의 법칙은 명백히 한자 발음을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잔오존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죠? 소잔오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스사노 미코토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법칙이 바로 뜻발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뜻발의 법칙은 서기 42년 가야의 구지봉에서 나타난 표기법입니다. 수자가 뜻발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수자는 가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뜻발의 법칙은 가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야 왕실의 사람들은 뜻발의 법칙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가라는 것은 왕실 전용 제천의 노래입니다. 귀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제천이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역적 음모에 걸려 죽습니다. 수자가 향가를 일본 열도로 가지고 가서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자가 어느 가야국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야국의 왕실 사람이라는 뜻을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청언을 말씀드립니다. 청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다가 천지신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자가 청언이거든요. 뜻은 뭐죠? 아름다운 모양 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쇠하였다 플러스 이,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쇠하였음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다였음이 이렇게 이를 하늘에다 미이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은 뭐라고 알아듣겠지요? 아, 힘이 빠져서 날씨가 아름다운 모양이, 하늘이 아름다운 모양이 되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맑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면은 천지신명이 한자의 뜻을 알아서 날씨가 아름답게 하라는구나 하고 날씨를 아름답게 해준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의 청언입니다. 화산의 힘이 다하여 쇠하여 열도가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달라, 화산 폭발이 없는 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글자입니다. 쇠하였음이, 이 말은 화산의 폭발이 잦아들게 해줌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해달라고. 이것은 이 고대 한반도어 발음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이라는 글자는 천지 귀신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글자, 이의 끝에 청얼이 나오면은 이 이렇게 길게 빼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종종 그렇게 특이하게 읽은 적이 있었죠. 호류지에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쇼토쿠 태자를 바라보았는 고 하고 읽었죠. 고, 그것도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승리자 수자에게 약속한 대로 딸을 바칩니다. 어머니는 그날 화산재에 잔뜩 더럽혀진 딸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왜요? 시집갈 딸이니까 신부 단장을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수자가 혼자서 새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르신, 사이 대군이에유. 큰 대자 뿌리 근자 대군이가 와시유.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왜 인근의 실력자이자 지배자인 악당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가면 온갖 호사를 다할 것이고 주위의 모든 처녀들이 자신을 선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악당에게 시집 보내지 않으려고 울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녀에게서 아주 예쁘고 순박한 시골 면장님 막내딸 이미지를 느낍니다. 아주 예뻤을 것입니다. 만일 예쁘지가 않았다면 한반도가 비록 선진국이라고 하겠지만은 수자가 목숨을 걸고 큰 세력을 가진 악당, 그 막 큰 뱀, 그 악당 마왕과 싸웠겠습니까? 수자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츄에이션은 그녀가 엄청 예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한반도에서 갓 바다를 건너왔다는 수자지를, 천둥 벌거숭이 수자지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옆에 있던 실력자를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저기 건달 떠돌이 수자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악당으로부터 구해 주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실력자를 버리고 수자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인의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수자지를 받아들였고 후손을 일본에 퍼뜨립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유명사법을 동원해서 한자 속의 뜻을 찾아내서 암호문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분석해서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는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과연 고유명사법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유명사법의 위력을 실감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는 그곳의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국주였습니다. 나라국자, 국주, 나라국자, 주인 주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분석해보면 그들 부부는 뼈가 닳도록 그 인근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악한들로부터 딸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허약하고 힘이 약한 국주였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맞짱 뜰 정도의 배짱도 힘도 없던 국주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 국주의 이름, 종명추의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추는
자신을 출인국의 국주라고 합니다. 종명추가 출인국의 국주라고 합니다. 뒤에 종명추 할 때 맨 뒤에 추가 나오죠. 이것이 국주 할 때의 주자지요. 주자와 추자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핏 보아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주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추자는 뭘 말할까요? 분명히 높은 신분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은 다리족. 명은 여기서는 향가에서는요, 명의 공적이라든지 소문이 나다 할 때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름명으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족은 다리족, 명은 공적, 업적 이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추는 무엇이냐? 등뼈추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종명추라는 글자를 보면은 다리가 닳도록 일한 업적을 가진 분, 등뼈가 되는 분, 그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추라는 글자는 등뼈, 즉 중심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을 뜻하는 존칭어였던 것입니다. 종명추는 다리가 닳도록,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던 출인국의 등뼈에 해당하는 인물, 즉 성실 그 자체였던 국주였던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수명추입니다. 수자는 손수자, 아까 있죠? 업적, 소문난 그런 명이죠. 추는 등뼈죠. 그러니까 아까 종명추가 다리가 닳도록 뛰어다닌다는 소문이 난 그 허리뼈 척추에 해당하는 인물 그랬었죠. 그러면 수명추는 뭐겠습니까? 손이 닳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손이 닳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되겠죠. 나라가 생겼다면은 저거겠죠. 왕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딸의 이름이 희한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딸의 이름에는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명전비매, 절명전비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들에다가 작자는 어떤 뜻을 담아두었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암호입니다. 암호풀이를 해야 합니다. 절이란 건 뭐냐? 머리에 우리가 빗질하다 할 때 빗절입니다. 젊은토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은 말 기억나십니까? 젊은토기가 뭐냐? 빗살무늬 토기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빗이 바로 빗절입니다. 명은 아까 여기서는 외관명, 업적명 이런 뜻입니다. 밭전, 저는 밭전. 여기서 비는 종종 나오는데 나란히 하다 비, 함께 하다 비, 나란히 하다 비, 여기서는 나란히 하다 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가 팔다 매인데 이게 아닙니다. 전력을 다하는 매, 전력을 다하다 매. 향가에서는 매가 나오면 무조건 전력을 다하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화재에서 빗살무늬 숱하게 그려져 있는 유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에 그려져 있던 무늬가 빗살무늬와 같이 논두둑을 만들어 놓은 논과 밭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살문 토기는 무엇이냐? 그 논밭을 이렇게 쭉 길게 갈아 놓은 것, 그런 무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논밭도 갈지를 않았겠죠. 그냥 맨 땅에다 종자를 뿌렸겠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논밭을 가는 농법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명전은 빗살무늬와 같은 외관을 가진 밭, 이걸 말합니다. 보세요. 빗살무늬와 같은, 명자가 외관 명자라고 했죠. 빗살무늬와 같은 외관을 가진 밭. 그리고 또 수자가 부모가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딸을 냉큼 빗으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꽂아 놓았습니다. 머리에 꽂은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비매는 논밭의 두둑을 나란히 하다
비거든요. 그러니까 논밭의 두둑을 빗살처럼 나란히 내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매. 그러니까 절명전 비매 이걸 보십시오. 절명전 플러스 비매. 농토의 두둑을 빗살처럼 나란히 내는데 전력을 다하는 아가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명전 비매. 그 당시는 예쁜 셋째 딸도 논둑 내는 험한 일을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더 힘든 일을 하고 처녀들은 집에서 이 논밭을 가는 일에 집안에서 그런 일을 전담했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매라는 두 글자를 검토해 보면은 또 지금까지 지난번에 내가 설명드렸던 매우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를 만들 때 소리로도 있고 뜻으로도 있는데 우선 소리로 나타내는 뜻이 말입간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말이 할 때 소리로 읽는 소리하고 한자의 뜻이 법을 세우는 왕 그랬었죠. 소리와 뜻이 서로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라인들의 조어법, 말을 만드는 법, 그것이고 이중글자법이라고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중글자법이 비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비매를 읽으면은 일본말로 읽으면 힘입니다. 힘에. 지금 이거 뜻은 뭐냐? 논이랑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힘에라는 것과 전력을 다한다라는 것이 논밭을 만드는 논이랑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 공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처녀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딸은 새로운 벼농사 기법을 열도에 가지고 가서 벼를 기르면서 밭에 곡식을 기르면서 나라를 이리저리 나라를 만들어 가던 국주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서 매우 성실히 두둑을 내는 등 농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국주의 가족은 일본 최초로 새로운 농사법, 그것이 뭐냐면 논밭을 나란히 가는 농법입니다. 그 농법을 도입했던 그러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이 처녀 딸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도전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은요 뜻이 딱 나옵니다. 기는 무엇이냐? 새롭다, 기이하다, 기입니다. 왜? 농법을 들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논이 야 정말 새롭다, 이런 방식이 신식 방법이구나, 또는 야 모습 되게 기이하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도전은 벼도자 밭전자, 그게 도전이니까 논이죠. 논농사 짓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형태로 논을 갈아놓은 것, 이것이 기도전입니다. 희자가 비매라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계집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여자, 기도전이 기이한 논을 만드는 일을 전담하는 여인, 기도전이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힘애가 바로 소리로는 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자 발음은 일본말이 힘애가 아니고 이 비자가 희로 읽혔다라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소리로는 힘애, 뜻으로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 왜 여자가 되느냐, 공통점이 되느냐, 여자가 전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 보시죠. 나란하지요. 밭의 모습이.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매우 신기했다, 기이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아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이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둬야 할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문 토기, 즉 질문토기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토기의 무늬를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신석기 시대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처녀 가족이 처녀가 논밭을 어떻게 냈다고 그랬죠? 나란히 빛처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빗살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신석기 시대의 무늬를 해독할 수 있는 힌트 단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까지 인류 사상 아무도 전 인류 중에 누구도 이것이 논밭을 갈았다, 이것을 아직까지 정확히 해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단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것이 왜 이 논밭으로 보아야 하냐, 그것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빗살문 토기의 이 빗살 무늬는 나란히 갈던 그 새로운 농법이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이 토기 아랫부분, 이 빗살문이 바로 추릉국의 국주, 특히 그 딸이 손발이 닳도록 갈고 있던 논밭의 일학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논밭을 가는 농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갈아놓은 논밭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자는 열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쁜 처녀와 로맨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5부가 계속됩니다. 5부에서는 수자가 살던 고천원이 어딘지를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바로 5부에서 고천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보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